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떤 대화는 따뜻한 공감을 남기고 어떤 대화는 깊은 인상을 남기죠. 품위 있는 대화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오늘 대화에 격을 더해줄 단 하나의 이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동일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들었던 사람은 도움 요청에 응할 확률이 무려 70%나 더 높았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상대방의 마음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 특별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지지 않나요? 고맙습니다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의 한마디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나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 혹시 바빠서 잊고 지나치지는 않았나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감사를 표현하면 그게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즉,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과 몸도 함께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고마워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점심을 사줬다고 해요. 그냥 고마워하고 끝내는 것과 너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다.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구체적일수록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고마워라는 말 뒤에 이유를 붙여보세요.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 못 잡았을 거야. 진짜 고맙다. 감사는 작아 보이지만 그 파급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큰 은혜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행복했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줘서 참 고마웠다. 이런 작은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길을 걷다 문을 잡아준 사람에게, 커피를 내려준 동료에게,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있는 가족에게 오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말이 쌓이고 쌓여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바꿔주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떤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 순간 어땠나요?
마치 내 생각이 빛나는 보석처럼 느껴지지 않았나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자신감과 열정을 심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자신감은 더 나은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죠. 칭찬은 마치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일을 만나야 더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칭찬은 바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럼 왜 하필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첫째, 이 말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단순히 좋다는 감탄을 넘어서 내 생각은 특별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둘째, 이 말은 상대방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칭찬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회사에서 동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아이디어 못 나왔을 거야. 또는 친구가 여행지를 추천했다고 해요. 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꼭 한번 가봐야겠어.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신감을 채우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말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 괜찮아. 이런 말은 칭찬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아닌가?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처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아마 지금 떠올려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칭찬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은 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상대방의 하루를 비추는 빛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같고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가졌다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스르르 마음을 채워줄 겁니다. 당신 덕분이에요는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기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은 단순히 고마워를 넘어서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인정이 바로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료가 프로젝트를 도와주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된 건 정말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또는 친구가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줬다면요. 내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내 덕분이야. 진심으로 고마워.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칭찬하는 걸 넘어서 나는 너를 믿고 있다는 강력한 신뢰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할 때입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인정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은 그 거울에 상대방의 가장 밝은 모습을 비춰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내 덕분이야. 사소한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의 기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라는 믿음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었구나. 오늘 하루도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주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난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봐.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믿어라는 말을 들은 그룹은 퍼즐을 풀 때 훨씬 더 끈기 있게 도전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더 높은 성취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의 기대에 더 열심히 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자기 효능감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더 도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난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나요? 그저 두 글자 믿어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에너지를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구나. 믿어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와 지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품격 있는 대화를 만들 뿐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고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믿음이다. 믿음은 말에서 시작된다. 믿습니다 라는 말은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품격 있는 대화를 만들 뿐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충분히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마치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내 말이 가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셨나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는 단순한 동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상대방의 존재와 생각을 온전히 인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구를 인정 욕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그 순간 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박하는 순간 대화는 논쟁으로 바뀌고 방어적인 태도가 생겨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말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의 방어가 풀리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걸 넘어 대화를 논쟁에서 협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의견이 가치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더 대화하고 싶다. 이제 이 말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때,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단언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더하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 상대방의 의견을 발전시키는 협력의 메시지가 됩니다.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털어놓을 때, 그건 좀 다르지 않아? 라고 반박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알겠어. 이 말은 친구에게 나는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족 간에도 종종 의견이 충돌하죠. 특히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느끼게 하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도 다치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며 성장할 수 있는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신뢰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대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깊은 신뢰를 전하며 오래도록 잊지 못할 감동을 남기길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로 서로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대화의 품위를 높이는 단어가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